자, 그래서 속도랑 속력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된 방법만 알게 된다면 그렇게만 엄청 어렵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자, 이거 해볼까? 중심에 위치를 미분하면 항상 속도가 되고 그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또한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속도를 구한 거에 제곱을 해서 구한 다음에 그 최시중 속력이 될 거야. 피타고라스처럼, 그렇지? 그리고 거기 위에 수직선에서의 속도하고 가속도 문제 또한 그거 평면좌표를 알면 당연히 수직선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 있을까요? 자, 그러면 위에 하나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거기 가속도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 몇 번 해볼까? 거기 946번. 946번 가속도 문제도 한번 해볼게. 괜찮아. 가속도. 우리 속력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속력을 속도의 크기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가속도의 크기는 결국 어떻게 구해야 돼? 가속도를 먼저 구하고 가속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가속도에 루트 씌워준 다음에 제곱해서 더해주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비슷한 문제가 될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속력의 최대라는 저 문장 때문에 당연히 속력을 먼저 구해줘야 돼. 속도를 먼저 구해줘야 돼. 속력을 구하려면 속도를 먼저 구해주면 되는데 그 속도 값은 뭐가 돼? 이것을 미분해준 바로 3 사인 3t 다음 여기를 미분해준 코사인 3t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이건 다들 괜찮죠?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보고서 우리가 속력을 구하면 될 텐데 속력 값은 진짜 말해봐. 이거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 속력 어떻게 구하죠? 3t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t 맞아. 코사인 3t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된다는 것을 알겠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 속력이 최대될 때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면 문제야. 어쨌든 이거 정리 한번 해보니까 루트 9 사인 제곱 3t 더하기 코사인 제곱 3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단 이거 최대는 좀 나중에 구하고 다음에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려면 여기에다 또 밑에다 가속도를 구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가속도는 뭐가 되지?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준 9 코사인 3t 마이너스 3 사인 3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 이건 가속도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한다고 한다는 것은 가속도 크기 이것을 구한다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루트를 씌워주고 9 코사인 3t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 사인 3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괜찮죠? 그리고 속력의 최대값 같은 경우는 얘가 최대가 될 때 그 t값을 구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얘들아 생각해봐. 그런데 우리가 결국 루트는 빼고 얘가 최대가 될 때 그 t를 구해주는 문제에서 이거 어떻게 구하지? 선생님 합성이요. 아까 합성 나왔잖아. 근데 이건 제곱이잖아. 제곱이니까 합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 합성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곱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제곱을 1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그치? 선생님 무슨 말인지 갔을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9 사인 제곱 3t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 3t를 바로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3t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쵸?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1이니까 따라서 얘 값은 8 사인 제곱 3t 더하기 1로 바꿀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해하죠? 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결국은 얘의 속력의 최대가 된다는 사실은 속력의 최대값을 받으려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여기는 6값 얘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이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즉 사인 3t만 하면 사인 3t가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괜찮아요? 사인 3t가 1이면 코사인 3t는 뭘까? 코사인 3t 값은 이것들 입력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괜찮죠? 즉,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려고 했을 때 사인 3t, 그래서 t가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사인 3t가 1이니까 여기가 1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3t는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0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쵸? 따라서 답은 뭐다?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 다 이해 갔나요? 야, 이거 어려워? 아니야,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냥 속도, 각도,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얘가 축제가 될 때라는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속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삼각함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쵸? 표현이 이해 갔어요? 좋아요. 그래서 가속도, 속도, 저는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따라하지 말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도록 합시다. 이거 숙제예요. 알았죠? 다음 사실 957번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이거 3단계를 조금 풀어놓을까? 이것도 조금 한번 풀어주긴 해요. 좋아, 저분 뭐 다음 시간 좀 나가도 괜찮으니까 다음 시간 좀 나가도록 하죠. 자, 거기 시단계 문제 중에서 조금 풀어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자. 249번.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는 다음 문제 또한 자주 나오니까 하나의 변곡점을 가지고 가는 실수 K 최대값을 구하시고. 자, 우리 변곡점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일까? 변곡점이라는 단어는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F2 프라맥스가 0된 점을 찾아야 돼요.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변곡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극점이라고 했으면 F 프라맥스 0된 점, 변곡점은 F2 프라맥스가 0된 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F2 프라맥스 0된 점이니까 미분해줘야겠죠. F 프라맥스 한번 구해보자. F 프라맥스 같은 경우는 3K 코사인 KX 더하기 12x 제곱. 다음에 F2 프라맥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해주니까 3K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코사인 KX가 된다는 사실 알고 더하기 24X가 되겠다. 괜찮죠? 그렇죠? 자, 우리 아까 했던 말 잘 기억해. 우리 결국은 얘가 0된 점 찾을 거거든? 얘가 0된 점을 찾으려고 보니까 결국 넘겨주니까 어떻게 돼? 넘겨주니까 쟤는 결국 24x 3k 제곱 sin kx 이거랑 24x와의 교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이거 괜히 k만 한다고 이거 나눠주면 안 돼? 안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거 기본적으로는 사인 그래프거든요. 그렇죠? 최고까지 3k 점 때 그런 사인 그래프가 된다 그래요. 이거 24x를 거기다 쭉 넣어주겠지. 그리고 변곡점 오직 하나의 변곡점 가져가는 실수 k 값을 구하였을 때 여기서 만나는 점이 오직 하나 되는 실수 k를 구하시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봐봐. 우리 지금부터 뭐 그릴 거냐면 이 그래프 그릴 거야. 이 그래프 그리면 x축의 축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저거의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괜찮을까요? 다음에 우리 6개의 그래프도 그릴 거야. 얘 그래프도 그릴 건데 결국 24x 그래프랑 여기의 교점이 오직 하나의 변곡점. 얘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몇 개 가죠? 3개 가는 거지. 그렇지. 3개 가지니까 변곡점 3개 되면 돼?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갖는다는 소리. 결국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이 그래프는 결국은 원점을 반드시 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미 하나가 나왔어.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4x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얘랑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말해봐. 이것의 기억은 뭘까? 이것의 함수를 만약에 fx가 놓게 된다면 결국 이거는 0이고요. f'0이 기울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울기가 여기서 k간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k간식이 24보다 결국 더 작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y는
24x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하나의 값에 안 만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24x. 따라서 이 기울기는 24보다 더 작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F'을 한번 그려봅시다. F'X를 먼저 그려보니까 F'X는 그 값이 3k 세제곱 코사인 k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리뷰해줄까요? x에 대해서 리뷰해주니까 k 상수축이죠. 그렇죠? k 값도 튀어나올 테니까. 따라서 F'X 값은 뭐가 되냐면 그 값이 0가 되니까 정확히 3k 세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따라서 3k 세제곱 이게 바로 이 빨간색 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그 빨간색 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24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정도 들어가도 괜찮죠? 그렇죠? 24일 때 딱 하나의 점이 만날 테니까. 따라서 k 세제곱 값은 얼마 된다? 8. 그렇죠? 잠깐만. k 세제곱 8이니까 k 값은 이보다 작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k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변곡점을 갖는다고 해서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주거 미분에서 F2프라이스 0대에서 찾는데 이런 삼각함수는 나눠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풀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문제 3번 풀었죠, 그렇지? 3번 풀었으니까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원래 미분에서 가장 마지막에 좀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서 따라가요. 자, 그러면 9배 나머지 문제 어떻지? 952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952번. 네. 950번에서 P의 Y좌표가 추려질 때 코사인 세타에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는 문제. 얘는 또 뭐지? 지워줍니까? 자, 천천히 한번 봐봐. 야, 그리고 선생님이 기말이 나왔다? 기말 나와서 한번 슬슬 훑어봤는데 중국어보다 훨씬 쉬워. 원래 기말은 좀 약간 쉽게 내는 그런 게 있거든? 그 이유가 적분 자체가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문제를 쉽게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잘 알고 넘어가도 좀 정리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학교로 다시 오고. 자,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좌표 평행의 점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기가 1인 원이 있다고 했는데 원의 점 Q에 대해서 세타 이렇게 나왔다. PQ의 길이는 1이고요. 애매한데? 저 PQ는 뭐야? 이 점 뭐지? 1이 되고 점 P의 Y좌표가 추대가 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면 문제가 된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볼까? 이거 어떻게 풀죠? 우리 잘 봐봐. 우리 이거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거 어떻게 표시할까? 말해봐. 우리 이거 배웠잖아. 삼각수 표시법이야. 세타 길이에서 얘 뭐야? 밑변이야, 높이야? 높이네, 그치? 지금 대봐봐. 이 노란색 길이 어떻게 표시할까? 이게 사인 그렇지. 이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세타가 왔으니까 각변의 길이를 이렇게 세타 표시해주는 그런 방법이 사용되는 거죠. 물론 여긴 당연히 직각일 테니까 말이에요.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자. 여기 말이야. 자, 지혜 말해봐. 각변의 길이는 어떻게 표시할까? 맞아. 코사인 세타.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자, 지금 보니까 P점의 좌표 말이야. 이 P점이 있는데, 저 P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표시하려고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P점의 Y좌표 말이야. P점의 Y좌표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게 될 텐데, 이 P점의 좌표를 표시하려고 지금부터 이렇게 삼각형을 한 번 더 그려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2를 하면 얘를 이 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 표시했듯이 우리가 이 변의 길이를 세타의 방식으로 표시하려면 당연히 이것의 비변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1이 비나온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코사인 세타인데 1을 빼니까 자, 말해봐. 선아야. 여기 뭐라 표시할까? 뭐라 표시하죠? 이게 길이입니다. 이 코사인 세타에서 1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길이는 이 코사인 세타 빼기 1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P점의 Y좌표를 구해야 돼.
자, P의 Y좌표. 희원이 말해봐. P의 Y좌표 어떻게 표시할까? 이프 사인 세타만 셀리 B편의 비교.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6이 구하고 싶잖아, 그치? 뭐라고 표시할까?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에 몇 배? 2배 맞나? 얘는 얘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Y좌표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 아니야? 뭘 곱해야 되나, 저희? 사인 세타. 저 윗변면의 사인 세타배가 바로 Y좌표 된다는 사실 알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리고 그 좌표, 여기 세타 관식을 F 세타 넣은 다음에 이 Y좌표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돼? F 프라임 세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것에 아마 곱대가 되는 그런 세타 값을 구하시면 문제가 될 테니까 F 세타는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될 것이다. 여기가 괜찮나요? 이거 왜 나온 줄 알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치? 자, 혹시 잘못되는 거 있으면 말해줘요.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합니다. 괜찮나요? 우리는 뭐를 찾아야 돼? 얘가 0 되는 점 찾을 거 아니야? 얘가 0이 되는 그런 세타 값을 찾는다는 소리가 돼. 우리 뭐 해줘야 돼? 아까랑 똑같이 여기서 누가 바꿔주면 좋아? 이 사인 제곱이 바꿔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바꾸기를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이 0이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식을 되겠죠? 이 식을 하시면 4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맞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줘.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해보니까 뭐 됩니까? 뭐였지? 안 되나? 인수분해? 안 되네, 그렇죠? 안 되면 뭐 사용해야 돼? 어쨌든 우리가 얘가 0 되는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그 코사인 세타 값은 뭐가 됩니까? 내 공식을 이용해주면 8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더하기 8, 32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A는 1이고 B는 33이 되겠죠? 이해 가셨을까요? 좋아. 이거는 좀 약간 번외편 같은 그런 문제. 시점의 y좌표를 구하고 미분한 다음에 그것을 최대값을 구해주는 그런 문제가 돼요. 명심해. 최대값 구한 것은 반드시 F 프라임이 0 되는 그런 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이거하고 한 번만 좀 지루하지, 그치? 끝난게. 자, 957번 배우시면 쳐봐. 우리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잠깐 문제를 읽어봅시다. 957번. 처음 A에서 출발하려고 A를 따라 점비를 향해 매초 1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선분 OP와 선분 AB가 만나는 점을 실험했을 때 점 P의 X좌표가 5분의 4인 순간에 점 Q의 속도를 구하시오. 오랜 속도. 3단계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방향으로 결국 매초 1의 속력으로 일정선을 건데 점 B를 향해서 저 P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매초 1의 속력을 간다고 했었어. 근데 우리가 여기 있잖아. 이게 만약에 세타로 볼까? 만약에 이게 세타로 보게 된다면
반진 길이는 1이 되니까 여기가 1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 테고 요 삼각형 요 부채꼴에 대해서 보면 이게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된다는 사실 알아요. 호의 길이가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 우리가 R세타가 호의 길이인 L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R값은 1이고 곱하기 세타 다음 외초 1의 속력을 간다는 소리는 우리는 이것의 길이를 바로 1t 즉 t라고 표시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1t 말이야. 외초 2의 속력하면 2t, 외초 3의 속력하면 3t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괜찮죠? 따라서 여기는 바로 t가 되게 될 텐데 저 세타 값이 바로 t가 된다는 소리가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 세타가 이렇게 외초 1의 속력 간다는 것은 1t가 된다는 소리고 그러려면 이 중심값이 바로 t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따라서 이게 값이 바로 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외초 1의 속력 가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자, 보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건 지금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또한 이 직선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교점을 좀 구해줘야 돼요. 그 교점을 구해준 다음에 그 교점 만난 점을 풀어하고 점 P가 5분의 4가 되는 순간 Q의 속도를 구하려면 이걸 만약에 교점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그게 바로 Q의 속도가 되는 거죠. 맞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P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P점 어떻게 표시할까? 이거 맞춘 사람 선생님 과제 하나 줄게. 이 P점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말해봐. 중심각이 T잖아. 반진 길이 1이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G, P점의 좌표 어떻게 표시할까? 그렇지, 코사인 T, 사인 T.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중심의 T일 때의 P점의 좌표가 될 것이에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자, 생각해봐.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직각삼각형 그리게 된다면 이거 길이 1이에요, 그렇죠? 길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되고 그것의 밑변 길이는 코사인 T가 되고 높이는 사인 T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선분 OP OP의 방정식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 교점 구하려면 이 직사 방정식하고 이 직사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이거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얘는 y는 코사인 t분의 사인 t 즉 탄젠트 t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참 지나잖아. 코사인 분의 사인 t 코사인 분의 사인 t 그게 바로 탄젠트 t가 되죠. 그렇지? 좋아요. 이게 바로 이 직선 OP의 방정식이다. 그럼 직선 AB의 방정식은 뭘까? AB의 직선의 방정식. 이 점의 좌표가 0,1이고 이 점의 좌표가 1,0이기 때문에 이 직선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일 테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이 Q의 좌표를 구할 거야. 자, 마지막 마무리. Q의 좌표 말이야. 그럼 Q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얘하고 얘 교점 아니에요? 그쵸? 교점이 되니까 교점 구하듯이 한번 해봅시다. 얘랑 얘의 교점이다. 즉 탄젠트 t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랑 갖다 놓고 x 좌표를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넘겨줍시다.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t 플러스 1 x가 1이 될 테고 x값은 바로 탄젠트 t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P점의 좌표 중에서 x좌표는 바로 탄젠트 t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괜찮을까요? 괜찮죠? y좌표 어떻게 구하지? 선생님 y좌표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볼게요. 대입하면 되죠? 여기서 뭐예요? 탄젠트 t 플러스 1분의 탄젠트 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Q점의 좌표 나왔어. 우리 뭐 해줘야 돼? Q의 속도를 구해줘야지. 이거 미분할 거야. 미분해서 Q의 속도 나오죠? 그리고 X, 점 P의 X좌표가 5분의 4가 됐다는 건 뭐야? 얘가 5분의 4가 됐을 때지, 그치? 코사인 T가 5분의 4, 그치? 코사인 T가 5분의 4면 사인 T는 5분의 3이 되고
탄젠트는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즉, 이 말의 문장이 뭐냐면 P의 X좌표가 5분의 3이 됐다는 것은 P의 X좌표, 즉 코사인 T가 5분의 3이 됐다는 소리가 되고 코사인 T, 사인 T는 5분의 3이 될 것이고 tan T 말이야. tan T 값은 바로 4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더 하지 않을게. 이거 미분할 수 있지, 그치? 미분할 수 있지? 그러면 추의 속도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속도에 탄젠트 t 대신에 4분의 3을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는 소리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해갔죠? 자, 혹시 그 강의동에서 녹여놓을 테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거 계산은 이제 미분해서 해주면 되니까 마저 마무리 해볼 수 있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정의 좀 잡아볼게. 뭐를 볼 거냐면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저기 961번 한번 풀어볼게요. 지워도 될까요? 네, 지워도 돼요. 자, 한번 잘 마무리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어떤 사실을 조심해야 되냐면 자, 우리 여기 보니까 x1과 x2가 다르네, 그치? 그런데 이런 문장하고 이거 한번 볼게. fx, 그다음에 여기 gx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문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돼. 근데 비슷한 거 아닌가? 똑같잖아. fx가 gx가 크다. 아니에요. 자, 얘를 한번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fx가 이렇게 되고 gx가 이렇게 되도 괜찮아요. gx가 이렇게 된다면 이 말은 어떤 하나의 점 말이야. 하나의 점 x에서 항상 gx가 크면 되거든요. 하나의 점 x에서 항상 fx가 크게 되면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지. 따라서 이것을 풀이 방법은 그냥 fx 대입하고 gx 대입해서 0 대입해서 항상 0다 크다는 사실로 문제 풀면 돼요. 하지만 얘는 좀 달라요. 이 다른 게 뭐냐면 모든 임의 실수에 대해서 항상 fx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gx가 더 커야 돼. 즉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 이게 fx가 그렸다면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gx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gx가 되잖아. 왜? fx가 예를 들어서 여기 x1을 대입한 값하고 여기 x2를 대입한 gx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얘가 x1이 되고 얘가 x2가 되게 된다면 x2가 gx2가 더 커버리잖아, 그치?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그래프는 얘를 만족해. 어떤 직선을 그리더라도 항상 다 똑같이 fx 위에 있을 테니까. 이거는 왜 만족하냐면 x1과 x2가 다른 값이더라도 항상 fx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고 어떻게 그려야 돼? gx는 아마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gx는 이런 그래프가 돼. 이렇게 되면 돼. fx의 가장 낮은 값보다 gx의 가장 높은 값이 더 작기 때문에,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x1, x2를 다 여기다 대입하더라도 항상 fx가 더 크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푼다? 그냥 대입해서 넘겨줘서 푸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잘 보니까 여기가 바로 fx의 최소값. 이게 fx의 최소값이고 이쪽 점이 바로 gx의 최대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니? 따라서 이런 문제의 풀이 방법은 fx의 최소값보다 gx의 최대값이 더 작아져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있을까요? 따라서 이거는 넘겨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저것에 최대하고 최소를 따로 구해주는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fx의 최소값을 먼저 구해봅시다. fx의 최소값은 당연히 이것을 미분해서 이것의 극소값 정도가 최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괜찮을까요? 다음, 얘의 최소값은 빼방울 k죠, 그쵸? 위로 블록인데 호점 잡혀 있구만 k일 테니까 이거의 값이 뭐다? 얘는 k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fx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fx의 최소값 구할 줄 알아야 돼요. f 프라임 x 구해서 아마 그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조금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잘 알아두고 합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공변점이 마이너스 1에서 설마 그때가 극소겠지, 그쵸?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아니야. 플러스 1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값보다 누가 더 커야 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k가 더 작아지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다. 이라서 좋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 중에서 좀 풀어보는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사실 960번도 한번 해보는 게 좋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자, 다음 드디어 적분. 지겨운 미분이 끝났다. 적분 잠깐 개념 정도만 설명하고 끝낼 것 같은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여기 적분 처음 배운 학생들이 있나? 지혜 혹시 처음 배운 적분? 배웠지, 그치? 아니지. 적분 처음 배웠나? 그러면 그 적분에 대해서 잠깐 보자. 근데 사실 적분, 부정적분 초반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계산이 좀 짜증날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는 서로 역연상 관계겠다. fx를 적분하면 인테그랄 fx가 되고 인테그랄 fx 미분해주면 스몰 fx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 인테그랄이겠죠? 인테그랄. 자, 인테그랄 x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이 값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인테그랄 x는 여기에서 어떤 식이라고 했을 때 그걸 미분했을 때 x가 나오는 그런 반대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미분해서 1차하면 원래는 몇 차였을까? 2차였지, 그치? 2차였으면 이게 x 제곱 먼저 써주시고요. 다음, 여기서 미분했을 때 2가 튀어나오잖아. 그 2를 없애줘야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미분해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겠죠? 괜찮죠?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은 2분의 1x 더하기 1도 미분해줘도 x가 되고 2도 미분해줘도 얘가 되지 않지. 그 뒤에 어떤 상수가 있었을 거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상수 미분해주면 항상 0이니까. 그래서 이 c가 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괜찮죠? 자, 한 번 더 물어보자. 자, 희원이 이거 뭐가 될까? 여기 3이라고 쓸게. 3분의 1 더하기 c. 이건 대사 좋죠? 이건 어떨까? 자, 4의 x제곱 dx. 이게 뭐가 될까요? 이 4x제곱 미분해주면 뭐가 생겨? 4의 x제곱에 로그 4가 나올 거 아직 까먹지 않았죠? 자, 그럼 생각해봐. 어쨌든 4x제곱에 미분해서 얘가 나온다는 사실인데 얘를 미분해주는 얘가 추가적으로 생기죠. 그렇죠? 얘를 없애줘야 되니까 이때 로그 4를 나눠주는 겁니다. 괜찮죠? 상수 미분하면 요건 없으니까. 그리고 더하기 c를 쓰시면 괜찮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이건 어떻게 적분할까? 얘 적분은 어떻게 하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보기를 일단 얘가 x의 마이너스 3제곱 항상 이렇게 지속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이번엔 생각 한번 해보자. 뭐가 될까요? 원래는 x의 몇 제곱이었을까? 마이너스 4제곱. 아니야. 우리 이게 마이너스 4제곱이 있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4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5제곱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2제곱이 있어야지 결국은 내려와서 마이너스 3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없애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러면 이건 계산도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x 제곱분의 1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건 어떨까? x 대 dx. 선생님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x의 말쓸제곱 dx예요. 그러면 이거는 x의 0제곱이 있을 테고, 그럼 0이 나오네? 그렇지. 0이 나오면 뭘 해야 돼? 0제곱 해야 돼? 항상 상수죠, 그쵸? x 0제곱. 근데 상수를 접근하면 항상 얘가 되냐? 상수를 미분하면 항상 얘가 되냐고. 그건 또 아니에요, 그쵸?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여기에 0제곱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얘는 뭐가 있을까? 진짜 말해봐. 도대체 뭐를 미분한지 x는 1이 돼요? 모르겠죠. 이거는 특이하게 x의 만선제곱, x의 만선제곱 다 똑같이 이렇게 지수로 바꿔서 푸는 게 맞지만 유일하게 x의 만스 1제곱만 로그로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로그 x분의 여기 c가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걸 우리는 접근 상수라고 부르게 돼요. 접근 상수가 튀어나옵니다. 자, 기본적인 건데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나 문장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라 x분의 미분해주면 접근해주면 일단 사실 잘 알고 거기 2번도 한번 설명했었죠? 여기 사이 x제곱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미분이 뭔지 안다면 당연히 분석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또 이거 한번 해봐야지. 삼각함수 구하. 자, 그럼 보자. 우리 인테그랄 사인 x는 뭘까? 인테그랄 사인 x는 뭘까요? 뭐예요? 써놔봐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뭐 이건 괜찮네, 어렵지 않네. 그러면 이건 어떨까? 이게 뭐지? 뭘 미분하지?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래. 탄젠트 좋죠. 왜냐면 이거 미분하기 전에 잠깐 보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1? 이거 10번째 제곱 x잖아, 그렇지? 그렇죠? 뭘 미분하지 10번째가 되는지 봤더니 그 값이 바로 탄젠트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렇지? 되었으니까. 그럼 이건 어떻지? 얘는 뭘 미분하지 10번째 탄젠트가 나옵니까? 10번째, 그렇지? 미분 잘 기억해. 얘는 시퀀트를 미분해주면 특이하게 시퀀트 탄젠트가 나오고 했었잖아, 그렇지? 미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C가 될 것이다. 괜찮니? 그런데 이거 가끔가다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중요한 거는 얘가 코사인 x분의 1 그리고 얘는 sin x분의 sin x가 된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우리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x의 sin x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서 푸셔야 돼요. 이게 분리해주면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는 sin x 즉 시컨트 sin x가 된다는 뜻이 그래서 이것 또한 결국 시컨트 x분의 c x 더하기 c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앞에 코시퀀트나 코사인 같은 거를 접근했을 때는 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사실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다음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온 적분이 치환적분이 조금 나오죠. 치환적분에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지금부터 치환적분 할 건데 하는 거 한 번만 잘 봐. 자, 보자. 우리가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인테그랄 3x-1의 5제곱을 할 거야. 저걸 접근할 건데 인테그랄 저기 보이니까 3x-1의 5제곱 x야. 이거 뭐 전개할 수 있긴 하겠죠. 왜냐면 우리 이항전이 배웠잖아. 확률에서 이항전이 배웠으니까 이거 전개할 수도 있을 테고 결국은 이걸 접근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봐도 5제곱 전개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죠? 그쵸? 그럼 얘를 순 단설돼서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거 왠지 치환 같아 보이지 않아? 3x-1 그렇지? 그래서 3x-1을 t로 치환해주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t로 치환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얘가 인테그랄 여기는 t 5제곱 그리고 여기는 dx가 되는 거야. 함부로 dt로 바꿔주면 되지 않아요? 야, 근데 봐봐. 여기는 t고 여기는 x니까 이거는 t를 x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이게 말이 안 되겠지? 따라서 이거를 다시 dt로 바꿔주는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게.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 쓰고 여기는 t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dt, dx를 쓰게 되잖아.
분수하지만 분수처럼 계산할 수가 있는데 3dx가 결국 dt가 될 것이고 우리 형태는 이 dx가 몇 dt가 되는지 물어보시면 문제니까 dx는 3분의 1 dt가 될 것이다. 즉 dx가 3분의 1 dt랑 똑같은 값어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저 dx가 바꿔주면 인테그랄 t의 5제곱 곱하기 3분의 1 dt가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접근하시죠. 자, 접근해주면 어떻게 될까? 얘는 잘 봐봐. t의 5제곱인데 원래대로라면 t의 6제곱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 6이 밑에 내려왔는데 6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4분의 1이 있다는 것은 6에 18분의 1이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 c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t는 우리만 알고 있는 t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3x-1로 t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18분의 1 3x-1의 6제곱 더하기 c가 될 것이다. 기본적인 해명 파트는 알고 있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치환석분의 가장 기본이 됐다라는 문제였다. 이 샤라샤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푸는 요령만 좀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치환석분은 사실 저런 거보다도 그 밑에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 한번 해볼게. 자, 원래대로 이제 로그 문제가 될 때 그거 하기 전에 얘 봐봐. 이거 어떻게 볼까? 선생님, 부무수. 아니야, 부무수 쪽에도 이게 EX가 생기지가 않아. 그렇다면 이것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잘 보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 여기 사실 이 마지막에 곱한 값이 얼마나 돼?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사실 3분의 1이라는 단어는 이 안쪽에 있는 거 미분해서 3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3의 역수가 곱해졌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눈치를 채줘야 돼. 지금부터 이것을 치환적분이라는 사실을 좀 눈치를 채주고 항상 이 dx와 dt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미분한 식의 역수가 곱해지는 거야. 만약에 얘를 t랑 치환하잖아? 그럼 미분해주면 2x 나오지. 그 2x의 역수가 곱해지니까 그 위에 있는 2x가 사라질 거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해볼게.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1을 t로 취하게 된다면 결국 얘는 2x가 되고 여기는 dt, dx가 된다는 사실 알고 dx를 dt로 바꿔줘야 되니까 dx 값은 2x분의 1 dt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이거 마저 마무리해본다면 이 값은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1을 t로 취했으니까 얘는 t가 될 것이고 위에 2x가 남고 dx가 dt로 바꿔준 과정에서 2x분의 1 dt가 곱해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뭐가 남아? t분의 1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의 답은 로그 t 더하기 c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니?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면 이 값은 로그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c가 될 것이다. 즉 치환적분 언제 이용하냐면 이런 유리함수가 나타났을 때 만약에 치환을 해서 나머지 있는 문자가 사라질 건 기대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치환적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잠깐만 연습 좀 해볼게. 아까 전에 뭐 나왔었냐면 이거 나왔지? 코사인 제곱 x 네, 사인 x 얘도 잠깐 생각해보니까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x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는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면 선생님 이거는 코사인 x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즉 시퀀트 곱하기 탄젠트가 돼서 이거의 답은 시퀀트 x분의 1 시퀀트 x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것을 생각하기 쉽느냐라는 거야. 이게 시퀀트 곱하기 탄젠트를 생각하기 쉬워? 쉽지 않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잘 생각해봐. 이걸 풀 때 기본적으로 이제 치환적분 사용해서 푼다는 거지. 뭘 치환할까?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코사인이지, 그쵸? 코사인을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코사인이 해주면 사인 생기게 될 테고 그것을 역수하고 되니까 위에 있는 사인 x가 사라질 거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따라서 코사인 x를 치환해주는 방식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사인 x 여기는 dt dx가 될 것이고 dx 값은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얘를 치환해주게 되니까 이 값은 인테그랄 t제곱 위에는 sin x dx가 dt로 바꾸는 과정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sin x분의 1 dt가 될 것이다. 따라지니까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죠,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을 적용해주면 뭐가 될까? t에 마이너스 1제곱이 있겠죠? 그치?
미분해주면 t의 마이너스 2제곱 되죠. 그리고 이거 뭐였죠? 코사인 x분의 1이었죠, 그쵸? 코사인 x분의 1 더하기 c. 따라서 얘는 아까 똑같이 시퀀스 x 더하기 c 나와서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치환접근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치환접근을 해서 이제 방금 이거 문제를 풀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로그의 미분법을 안다면 이것을 조금 쉽게 풀 수 있어. 자, 봐봐. 밑에 미분은 유의가 된 게 맞습니까? 얘 미분하면 유의가 된 게 맞아? 그러면 이거의 답은 보자마자 이거 로그 x는 마이너스 1이야. 왜지?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니까? 이거 뒤집어지면서 x제곱 마이너스 1로 가고 그 위에는 이것의 미분식은 2x한테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밑에 미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바로 로그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자, 하나만 더 설명할게. 부분적 분법은 내일 같이 설명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리함수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잠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유형 문제가 나왔어. 분자의 차수하고 분모의 차수가 같거나 혹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우리 무조건 뭐가 되냐면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나눠진다. 나눌 수 있지. 근데 밑에 같은 얘는 어때? 나누죠? 안 나누지. 얘는 부분분수로 바꿔주는 문제다. 그리고 얘는 뭐야? 나눌 수 있으면 최대한 나눠준다는 거지. 이거 1을 어떻게 생겼냐면 x 플러스 1을 결국 x 플러스로 나눈 거야. x 플러스로 나누니까 몫은 1이고 나머지도 1 됐죠. 그래서 얘를 쓰기를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으면 자, 얘는 뭐가 돼? 접근해주면 x가 되는 게 맞죠? 얘를 접근해주면 로그 x 플러스 1 되는 것도 맞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최대한 나눠주는 게 괜찮다는 소리가 됩니다. 밑에는 어때? 분분수를 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사실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요. 문제는 먼저 풀 건 나중에 해야겠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거 기본적 적분법이거든? 적분법이니까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 984번부터. 자, 봐봐. 이거 뭐 사용해야 할까? 시간적분이야, 그치? 시간적분 맞지? 이거 원래대로라면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고 여기는 2x가 되고 얘는 dt dx가 돼. 따라서 dx 얘는 2x분의 1 dt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인테그랄 x t 세제곱 곱하기 2x분의 1 dt 이렇게 된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2분의 1 t 세제곱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접근한 다음에 t 대신에 x제곱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돼. 자, 그런데 우리가 매번 하기가 귀찮잖아. 그러면 써보자. 얘들아, 이거 t로 치환하지? 그럼 무조건 여기 t 세제곱이 있을 거야, 그렇지? t 세제곱이 있는데 이거 미분한 거에 역수가 곱해진다고 했으니까 결국 뭐가 곱해지면 2x분의 1이 곱해진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럼 x 사라질 테니까 앞에 2분의 쓰고 dt 써주면 끝난다라는 될 거야. 굳이 이렇게 쓰기 싫다면. 괜찮니? 자, 얘도 한번 해볼까? 얘 미분해주면 얘가 된다는 거 알아서 빼고 얘 뭐가 됐을까? 결국 답이 루트 2 밑에 얘를 취하게 되면 t가 됐겠지, 그치? 자, 그 위에는 결국 얘를 미분해주면 3x제곱이 나와. 그래서 역수가 곱해지니까 아주 깔끔해 다 사라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0차 dt. 그리고 얘는 인테그랄 선생님 얘 어떻게 하죠? 어떻게 t의 마이너스 2분의 1점이잖아, 그렇지? 이것을 적분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니까 야, 도대체 뭐에서 1을 빼야지 마이너스 1을 돼? 얘 t의 2분의 1제곱이다, 그렇지? 2분의 1에서 1 빼야지 마이너스 1을 될 테니까 2분의 1 튀어나왔을 때 그 2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서 앞에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c t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거의 답은 2 루트 x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될 것이다. 괜찮죠?
이거 왜 갑자기 루트 t분의 1이 되는지 알겠어? 이거 t로 취하면 루트 t. 얘 미분해주면 3x제곱 생기는데 그것을 역수가 곱해지니까 위에랑 그냥 깔끔하게 사라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봐. 290번. 얘는 딱 봐도 x제곱 t로 취하는 것 같은데, 그치? x제곱 t로 취하면 2x가 생기고 그 2x가 사라지니까 얘는 뭐니까? 인테그랄 2의 t제곱이 되는 거죠. dt. x제곱 미분해주면 2x가 생기는데 그 2x분의 1이 역수가 곱해지니까 얘가 그냥 사라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좋죠? 따라서 얘 값은 2의 t제곱 더하기 c가 될 것이고 1이 x제곱 더하기 c가 된다. 알겠죠? 그렇죠? 조금 기본적으로 계산 봤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해봐. 예. 991번도 정말 자주 나오는 접근 중에 하나요. 자, 991번, 992번 접근 한번 해봅시다. 시험 접근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 되죠. x분의 로그 x 말이야. x분의 로그 x는 이게 치환 접근이 맞는가? 보니까 로그 x 미분해주면 x분의 생기지. 그래서 역수가 곱해지니까 사실 여기는 dx와 dt로 바꾼 과정에서 x분의 x가 곱해지는 거야, 그치? 자, 한번 해보세요. 원래는 푸는 방법은 로그 x를 t라고 본다면 x분의 되고 여기는 dt dx가 될 것이고 dx의 값은 x dt가 됩니다. 상당히 특이하게 있는 역수가 나오지 않는 거죠. 아, 사실은 x 빼 역수가 x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써보니까 인테그랄 로그 x를 t로 취했으면 t가 써주고 이렇게 x가 나오는데 그 dx가 dt로 바꾼 과정에서 곱하기 x dt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인테그랄 t dt가 됩니다. 이거는 코사인 x, 여기는 사인 x를 t로 취하는 게 좋겠죠, 그쵸? 사인 x를 t로 취하면 코사인 x분의 1 곱해질 테니까 그 옆에 있는 코사인이 사라질 건 기대를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저 값도 언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었죠? 근데 혹시 질문 있을까? 얘를 t로 취하는 걸 기대해 줍니다. t로 취하는 걸 하나만 더 하고서 마무리합시다. 뭐 할 거냐면 그 위에 유리함수 때 부정적분은 중요하긴 한데 이것도 먼저 할게. 탄젠 텍스트 먼저. 얘 말이야. 이거 되게 단순해 보이지, 그치? 야, 근데 뭘 미분해서 탄젠트가 돼? 뭘 미분해서 탄젠트가 되지? 알 수가 없어, 그치?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냥 바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얘를 바꿔줘야 돼.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얘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를 바꿀 수가 있잖아. 아이고, 이렇게 바꿔보니까 조금 보기 편하다. 얘 같은 경우는 누굴 취하는 게 좋을까? 잘 결정해야 돼. 사인 x를 t로 취할까? 아니면 코사인 x를 t로 취할까? 표현이 맑아.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t로 취할 거. 사인? 좋아. 사인 한번 취해볼게. 사인 x를 t로 취하게 된다면 뭐가 생겨? 코사인이 생기지, 그치? 코사인 생기면서 그 코사인 x분이 곱해진다는 사실이야. 코사인 x 사라지니까? 아니야,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코사인 제곱 x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뭘 취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x를 t로 취해주는 그런 문제가 돼요. 코사인 x를 t로 취해야지. 자, 생각해.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x가 생기는데 그것이 역수가 곱해지니까 위에 있는 사인 x가 사라질 건 기대를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sin x를 t로 칠하게 되면 코사인 x가 생기고 그 역수가 곱해지면 코사인 x분의 6이 곱해진다는 소리가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코사인이 사라지지가 않죠, 그렇죠? 선아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 자, 그럼 사인을 한번 미분해볼게. 그럼 둘 중 뭘 미분해야지 했을 때 sin x를 만약 t로 미분하게 된다면 여기는 코사인 x가 되고 여기는 dt, dx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dx가 dt로 바꾸는 과정에서 보니까 dx 코사인 x분의 1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dx가 dt로 바꾸는 과정에서 미분한 식의 역수가 곱해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보니까 인테그랄 저 위에는 t가 되고 밑에는 코사인 x가 되는데 사실 여기 dx가 dt로 바꾸는 과정에서 코사인 x분의 1이 곱해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얘가 사라지는 걸 기대하는데 사라지지가 않죠, 그렇죠? 밑에를 t로 칠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갔을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그 접근에서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